자, 의로운 거위 이야기를 볼게요. 일단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술갈래의 특징입니다. 교술갈래가 뭐냐? 교술갈래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교술갈래가 뭐냐면 글쓴이의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관찰에서 얻은 느낌이나 깨달음을 기술하는 갈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을 서술합니다. 사실을 서술하여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서술한다는 거죠.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교술갈래라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을 서술해서 교훈을 주고자 한다. 이게 교술갈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수필인데 이제 수필의 특징이죠. 경수필, 중수필, 수필의 요소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요. 뭐 아시면 좋긴 합니다. 읽어는 보시고. 자, 수필이 뭐냐? 수필은 뭐 사실 서술 뭐 여러 가지 특징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작가의 개성 단원일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시든 간에 수필은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글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됐고요.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갈게요. 자, 의로운 거위 이야기. 주세봉 씨가 쓴 고전 수필이고, 보시면 이제 기예요, 기. 글의 종류가. 옛날에는 뭐, 이런 글의 종류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라는 글이, 이제 어떤 글인가,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기는, 기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이걸 기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 이제 얻을 수 효과는 뭐 어떤 교훈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경계로 삼는 겁니다. 경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또는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글. 그래서 이런 걸 기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경인년 2월에 큰 누님께서 가랑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누님 댁에는 한 쌍의 흰 거위가 있었는데 누님이 돌아가시자 줄칩니다. 여기 누님이 돌아가시자 그 거위들이 앞마당으로 들어와서 안방을 바라보고 슬피 울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죠. 그죠? 이처럼 애처롭게 울기를 몇 달을 계속하니 온 집안 식구들이 그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파하였다. 그래서 주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면 나는 그때 감사의 부관이 되어 멀리 있었으므로 그런 소문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듬해 봄에 무릉촌 집이 완성되었기에 그 한 쌍의 거위를 데려다 놓았다. 그런데 두 마리가 다 수컷이었다. 나는 그 당시 쓸쓸하고 심심하게 지내고 있던 참이라 그놈들을 데려오게 한 것이다. 눈처럼 깨끗한 깃털은 티끌 하나 묻지 않았고 이놈이 울면 저놈이 따라오는 것이 마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고 물을 마셔도 함께 마시고 모이를 쪼아 먹어도 함께 먹었다. 또 그놈들이 마당을 빙빙 돌며 춤추듯 뛰어다니는 모양이 마치 서로를 위로해주는 듯 했다. 나는 정성으로 모이도 주고 물도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날마다 그놈들과 노는 것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해 10월 열 나흔 날 밤에 그중 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아이쿠. 그 다음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 거위 우리를 살펴보니 살아있는 놈이 죽은 놈을 품고 여기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죠? 살아있는 놈이 죽은 놈을 품고 날개를 치며 슬피 울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위의 모습,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치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안타까워 한숨을 지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죽은 놈을 가져가자 산 놈은 바로 일어나 이리저리 배회하기 시작했다. 원망 어린 소리로 울어대며 지난날 저희들이 놀고 모이를 쪼아먹던 곳을 따라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죽은 놈을 찾는 것 같았다. 울음소리는 더욱 간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더니 열흘쯤 지나자 목이 쉬어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위의 의로운 모습을 정리해놨죠? 요거. 요게 중요합니다. 거위는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나는 이 거위를 보며 생각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앞에는 뭐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 그죠?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이 경험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위를 데려다가 키웠다. 그래서 뭐 누이가 죽은 것을 거위가 슬퍼했고 친구가 죽은 것을 슬퍼했다.
이런 경험을 제시를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바 깨달은 바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거위는 하찮은 미물인데도 그 주인을 사모하는 정이 그처럼 충성스러웠고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이처럼 의로우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요거 무슨 법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으로 보기도 하고 영탄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뭐, 의례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쉼표를 어디다 한 거야? 예.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학교에서 이제 배우신 대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팔기도 하고 자신까지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열에 5도 더 된다. 바로 부정적인 인간이죠. 그리고 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거위와 대비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위는 자신의 주인의 죽음,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사람 새끼들은 지밖에 몰라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팔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팔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거위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이다. 하물며 나라에 충성하는 이는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위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을 보시면 천지사의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저 꽉 막힌 미물인 거위는 군자의 지조를 지녔고 신령스럽다는 인간은 도리어 미물만도 못하니. 됐죠? 대조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위와 인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옷을 입고도 말이나 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거 무슨 법이에요? 예, 서리적 표현입니다. 요거는 진짜 서리적 표현이죠. 네. 서리적 표현.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답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반대로 깃털로 몸을 감쌌지만 어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짐승을 그냥 미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위의 의리 있음을 예찬하고 인간의 의리 없음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거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돌려 너와 같은 성실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자 하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 답답한 노릇이로구나.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의로운 거위 이야기를 적어 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글을 쓴 목적 의도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갈래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수필이고 이제 기에 속하죠. 근데 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기는 기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두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어떤 교훈을 주고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게 고전수필 그리고 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특징은 이제 첫 번째는 교술갈래죠. 교술갈래. 그래서 교술갈래의 특징은 사실을 서술하여 교훈을 주고자 한다. 비슷한 얘기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수필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신변잡기적이고 위트가 있는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이 자유롭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거위의 의로운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불의한 모습이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불의한 모습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자 거위의 의로운 모습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이익을 위해 자신과 친구를 팔아넘기죠. 그리고 의로운 거위의 모습 또 하나 뭐예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죠. 자꾸 이상하게 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불의한 모습은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 자, 이런 모습들이 대조가 되고 있죠. 대조를 좀 해둘까?
대조.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의 특징 했고, 자, 그러면 이 글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이 무엇인가? 요걸 좀 정리를 해둘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수필에는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글이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개성이 드러나냐 이거죠. 어떤 개성이? 첫 번째는 유교적 가치관. 예. 뭐 그 당시 사회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유교적 가치관이 대표적인 게 충, 효, 열이죠. 그렇죠? 이런 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의 일반적 사고에서 벗어난 당시 일반적 사고에서 벗어난 개성적 시각이 드러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인간보다 거의가 낮다. 그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미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라는 옳다라는 개성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면이 이제 작가의 개성이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야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특징을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